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서술어를 찾아야 됩니다. 문장의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행동이나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풀이하는 말을 서술어라고 하는데, 이 서술어를 찾는 것이 첫 번째 문장의 짜임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서술어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용언의 기본적인 형태인 뭐뭐다의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 서술어를 찾은 후에는 이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장의 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술어 그리고 주어를 찾음으로써 문장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김동완은 재미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당연히 재미있다, 용언의 뭐뭐다의 형태, 기본적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재미있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재미있다, 누가 재미있냐? 이 서술어의 주체, 이 김동완이 바로 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자, 이처럼 문장에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그 문장의 짜임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역시 서술어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 서술어. 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거, 재미없다 보이죠? 뭐뭐다의 형태. 자, 서술어 찾았고요. 자, 그러면은 뭐가 재미없냐? 자, 국어는 재미없다. 이 재미없는 주체, 국어는이 바로 주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또 봤더니 재미있지만이라고 한 요 어절도 재미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요것도 서술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재미있냐? 김동완은 재미있다. 이 재미있는 주체, 김동완이 주어가 되겠죠. 자, 이처럼 이 문장에서는 지금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예시와 두 번째 예시의 차이점을 본다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지금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홑 문장이라고 합니다. 문장. 자, 그래서 홈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다. 자, 이것을 홈문장이라고 하고요. 자, 밑에의 문장처럼 주어와 서술어, 하나의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이러한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 이를 겹문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문장의 짜임은 서술어와 주어를 찾는 것이 기본이고, 이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느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홈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문장이 합쳐질 때, 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자, 김동완은 재미있다에 국어는 재미없다라고는 문장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김동완은 재미있다라고 하는 문장이 밑에 문장처럼 연결될 때에는 이처럼 다라고 하는 어미가 지금 지만이라고 하는 어미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문장이 합쳐질 때는 서술어의 어미가, 즉 용언의 어미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술어의 형태가 변화하는구나, 서술어의 어미가 변화하는구나, 두 문장이 합쳐질 때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았다. 우선 이 문장의 서술어를 찾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 서술어 보았다. 그죠? 서술어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서술어 먹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먹다 서술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는다. 밥을 먹는다. 누가 먹느냐? 아, 그가 먹고 있구나. 이 먹다에 대응하는 주어는 바로 그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어진 문장을 보겠습니다. 보았다. 자, 그럼 누가 보고 있느냐? 지금 주어가 나와 있지 않죠? 누가 보고 있는 거죠? 그쵸? 바로 이 그라고 하는 주어가 보고 있는데 이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앞에 문장의 주어와 그리고 뒤에 문장의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뒤에 문장의 주어를 지금 생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문장이 합쳐질 때는 중복되는 성분은 생략이 가능하구나. 생략이 가능하구나. 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문장의 짜임은 지금 서술어와 주어를 찾는 게 기본이고요. 주어와 서술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혹문장과 견문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자, 견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이고 문장과 문장이 합쳐지는 것인데 이때 문장이 합쳐질 때는 서술어의 어미가 변화하고 그리고 중복된 성문은 생략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장의 짜임을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동환이는 고기를 먹고 서아는 분유를 먹는다.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서술어를 찾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 서술어.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먹는다. 서술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 누가 먹느냐? 서아가 먹고 있구나. 서아는 분유를 먹는다. 이 먹는다에 대응하는 주어는 바로 서아는이 되겠죠. 자, 그럼 또 이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봐야겠죠. 자, 봤더니 먹고, 먹다라고 하는 형태가 가능하죠. 역시 서술어이고요. 자, 그럼 이번엔 고기를 먹다. 누가 먹고 있느냐? 동환이가 먹고 있구나. 이 동환이는이 바로 고기를 먹는 주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동환이는 고기를 먹다라고 하는 문장과 서하는 분유를 먹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견문장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문장 보겠습니다. 자, 동환이가 서하는 분유를 먹는다고 말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주어를 찾아봐야겠죠? 자, 말했다. 서술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말했다의 주어 누가 말하고 있느냐? 자, 서아가 말하는 게 아니죠. 누가 말하고 있는 거죠? 동환이가 말하고 있죠. 동환이가 말했다. 주어. 자, 말했다의 이 행동의 주체가 되는 대상은 바로 동환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서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먹는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하나 또 보입니다. 자, 그럼 누가 먹고 있느냐? 자, 서아가 분유를 먹고 있는 거죠. 이 서아는이 바로 먹는다의 주어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문장도 역시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견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문장도 견문장이고요. 두 번째 예시 문장도 역시 견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봤더니, 자, 위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가 지금 두 번 이상 나타나긴 하지만 지금 문장이 앞뒤로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동환이가 말했다라고 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춘 그 문장 속에 서하는 분유를 먹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앞뒤 문장이 단순하게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갖춘 문장 두 개가 앞뒤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장을 뭐라고 하냐면 이어진 문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환이가 말했다라고 하는 문장 안에 서하는 분유를 먹는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 문장 속에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들어간 문장, 소화하는 분유를 먹는다라고 하는 들어간 문장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안겨 있다라고 해서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요.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동환이가 말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갖다가 아는 문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문장. 자, 그래서 동환이가 말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서하는 분유를 먹는다라고 하는 문장을 지금 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들어가 있는 문장, 이 안긴 문장을 다른 말로 우리는 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절이라고 얘기하고 이 절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문장, 이 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나누어집니다. 자, 뭐 어떻게 나눠지냐면 만약에 이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갖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이때는 명사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 들어가 있는 문장이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때 관형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부사절. 아니다.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서술절. 아니다. 누군가의 말을 그냥 갖다 쓰고 있다. 인용하고 있다. 이때는 인용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한 문장 속에 다른 문장이 주어와 서술의 관계를 갖추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들어간 문장을 갖다가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이 안긴 문장은 다른 말로 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절이 그 문장 속에서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렇게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다시 하자면, 자, 문장의 짜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만약에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문장 속에 한 번만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는 혼문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그것을 우리는 견문장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견문장은 다시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데 단순히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 그때 우리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자,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데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이 안긴 문장은 다른 말로 절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들어가 있는 문장, 절은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어와 목적어의 역할을 하면은 명사절,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되면 관형절,
부사어의 역할을 하면 부사절, 서술어의 역할을 하면 서술절, 다른 말을 그대로 갖다 쓰면 인용절,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견문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진 문장은 앞뒤로 연결된 문장이 어떤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보면은, 자, 대등하다는 얘기는 문장 간에 일정한 높고 낮음이 없다. 의미 관계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문장 간의 의미 관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장 간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각 문장의 의미가 독립적이란 얘기입니다. 독립적이다. 자, 앞뒤로 문장이 연결되어 있지만 각 문장의 의미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것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를 보면 이것은 책이고 저것은 연필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먼저 서술어를 찾아봐야겠죠. 서술어는 기본 형태 뭐뭐다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서술어라고 했었죠. 연필이다 서술어가 있고요. 자, 뭐가 연필이냐? 저것은 연필이다. 주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뭐뭐다가 될 수 있는 거 책이다 되겠죠? 서술어고요. 뭐가 책이냐? 이것은 책이다. 역시 주어가 됩니다. 자, 역시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겹문장이고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책이고 저것은 연필이다. 자, 문장 간에 영향이 전혀 없죠? 단순하게 문장을 앞뒤로 연결시키고 나열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나열. 자, 문장이 연결되어 있지만 앞뒤 문장이 단순하게 나열되고 있다. 의미 관계가 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서술어 찾아봐야겠죠? 자, 남긴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남긴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서술어에 대응하는 주어. 자, 이름을 남긴다. 누가? 사람은 주어가 되고요. 자, 가족을 남기다. 누가? 호랑이가 주어가 됩니다. 자, 의미 관계를 파악해 본다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하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되겠죠. 자, 반대의 의미 관계 이걸 갖다가 우리는 대조라고 얘기합니다. 대조. 대조.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엄마가 오시거나 아버지가 오신다. 자, 서술어 찾아보면 오신다. 서술어고요. 누가 오냐? 아버지가 온다. 주어고요. 또 뭐뭐다가 될 수 있는 거 오시다 되겠죠? 서술어고요. 자, 누가 오냐? 엄마가 온다. 주어. 자, 앞문장과 뒷문장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의 의미 관계는 뭐냐? 오늘은 엄마가 오시거나 아버지가 오신다.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선택이라고 한다. 자, 이처럼 대등적으로 이어졌을 때는 그 의미 관계가 나열되거나 대조되거나 선택일 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문장의 의미 관계가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 관계일 때 우리는 대등적으로 이어져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특징을 보면 일단 첫 번째, 두 문장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다. 대등하다. 즉, 각 문장의 의미가 독립적이다. 독립적이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가 전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책이고 저것은 연필이다. 순서를 바꿔서 저것은 연필이고 이것은 책이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오늘은 아버지가 오시거나 어머니가 오신다 했을 때 전혀 의미가 변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미가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등적으로 이어질 때는 그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 자, 이것은 책이고 저것은 연필이다 했을 때 자, 원래는 이것은 책이다인데 문장이 연결되면서 뭐뭐고가 사용되었고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다인데 문장이 대조로 연결되면서 뭐뭐지만이 사용되었고요. 자, 엄마가 오시다인데 선택의 관계로 연결되면서 뭐뭐거나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뭐뭐고, 뭐뭐며, 뭐뭐든지, 뭐뭐지만, 뭐뭐나 등으로 용언의 어미가 붙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어미라고 해서 연결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결어미. 자,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러한 고, 며, 든지, 지만, 나 등과 같은 연결어미가 붙음으로 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건 이 종자가 따를 종자입니다. 그리고 속자가 속할 속자입니다. 즉,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의 의미 관계가 뭐 구속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의미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는 다르게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다. 서로 의존적이다. 서로 의미가 연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끼친다. 이것이 바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관계일 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자, 이제 주어와 서술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서술어고요. 자, 주어고요. 오다. 서술어고요. 뭐가? 비가. 자, 주어와 서술어가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미 관계를 봤더니 자, 길이 질다. 그럼 왜 지냐? 왜? 비가 왔기 때문에 길이 질다. 아, 지금 앞문장이 뒷문장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비가 그치면 집에 가라. 자, 서술어 가다고요. 자, 주어. 자, 주어는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자, 하지만 생략되어 있지만 이때 주어는 바로 어떤 가리키는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 너는 집에 가라. 이때 너는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어 그치다. 자, 그럼 뭐가 그치다? 비가 그치다. 자, 그럼 이때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면 비가 그치면 집에 가라 했을 때 자, 언제 집에 가냐? 비가 그치면 가라. 자, 이때는 그럼 앞문장이 뒷문장의 조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서술어 달려갔다. 자, 주어. 자, 주어는 역시 안 보이네요. 그쵸? 역시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나는 집으로 달려갔던데, 자,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자, 서술어? 피하려고. 자, 누가? 역시 주어가 생략되어 있나요? 역시 나는 비를 피하려고 나는 집으로 달려갔다. 나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미 관계를 파악해 보면, 자, 집으로 달려갔다. 왜? 비를 피하려고. 자, 이건 뭡니까? 바로 의도가 되겠죠? 의도.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갔다. 집으로 달려간 그 의도가 된다. 첫 번째 문장이. 이것이 바로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데 엄마가 달려왔다. 자, 서술어 달려왔다. 누가? 엄마가. 자, 오다 서술어 누가?
비가 오다. 주어 스스로. 자, 그러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 관계를 보면, 자, 비가 오는데 엄마가 달려왔다. 자, 그럼 앞문장이 뒷문장이 어떤 상황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배경 얘기합니다. 배경. 상황이다. 배경이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이 나타났다. 비가 오는데 엄마가 달려왔다. 앞문장이 뒷문장의 상황, 배경이다. 이때 종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비가 올지라도 집에는 못 간다. 자, 서술어 못 가다. 누가? 뭐 상대방이 되겠죠. 생략돼 있고요. 자, 오다. 서술어. 뭐가? 비가. 주어. 자, 그러면은 자, 역시 의미 관계를 살펴본다면 집에 못 간다. 뭐가 올지라도 비가 올지라도 비가 아무리 와도 너는 집에 못 간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양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려하는 그 행동을 양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양보는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을 양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상황이 될지라도 이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너는 집에 못 간다라고 해서 앞문장은 뒷문장에 어떤 생각하는, 고려하는 것을 바로 얘기합니다. 고려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을 양보라고 한다. 자, 이처럼 원인, 조건, 의도, 배경, 양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의 의미 관계가 종속적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이다. 의미에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요거를 길이 질어서 비가 오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 자, 대신에 이러한 중요한 특징이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앞문장이 뒷문장 속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동이 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비가 와서 길이 질다가 있는데 길이 비가 와서 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자, 엄마가 비가 오는데 달려왔다. 이런 식으로 앞문장이 뒷문장 속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동을 했을 때는 이어진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성격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은 종속적으로 문장이 이어질 때는 어떤 식으로 형태가 변화하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인일 때는 와서, 조건일 때는 뭐뭐 하면, 의도일 때는 뭐뭐 하려고, 배경일 때는 뭐뭐 하는데, 양보일 때는 뭐뭐 할지라도 이처럼 용언에 오다, 그치다, 피하다, 오다 같은 이러한 용언에 뭐뭐 해서, 뭐뭐 하면, 뭐뭐 하려고, 뭐뭐 하는데, 뭐뭐 할지라도와 같은 어미가 붙음으로 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미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연결어미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이렇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의미 관계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심화된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예시들이 있는데, 이 예시들을 혼문장인지 겹문장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예시문들이 겹문장일 경우에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